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더니 중년 남성 한 사람이 흰 천에다가 뭔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딱 마주쳤는데 씩 웃더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담배꽁초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피해자 남씨, 그 여성분의 타액이 묻어 있어요. 침이. 그리고 그 옆에는 DNA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남자 건지 모르는 DNA가 묻은 담배 한 가지. 그렇다면 이 불상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용의자였던 거죠. 이 사건이 2008년 9월 10일 네, 오전 7시 50분경에 발생을 합니다. 예, 이게 발생한 장소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 8분흥선 등산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상에서 조금 못 미친 장소에서 등산로에서 발생했는데 그때 살해된 사람은 55세 된 가정주부입니다. 남 씨예요. 네. 이분이 칼로 여러 번 찔려 있고 또 이 사망한 이후에 이 범인이 가방을 강취해 가지고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강도 목적의 살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강도 살인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55세 먹은 남 씨가 칼에 여러 군데 찔렸어요. 급소 여러 군데 찔려가지고 사망하고 바로 그 옆에는 유일하게 담배꽁초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담배꽁초는 장미라는 담배예요. 이 장미 담배는 흔하게 사람들이 피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만 피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매니아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담배 이 2개 피가 다 장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피해자 남 씨, 그 여성분의 타액이 묻어 있어요. 침이. 그리고 그 옆에는 DNA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남자 건지 모르는 DNA가 묻은 담배 한 가지. 그렇다면 이 불상에 DNA가 묻어있는 타액이 묻어있는 이 담배를 피운 사람이 용의자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단일 수사론이요. 그때 당시에 DNA 검사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때 그래서 총 조사 대상이 1,054명이래요. 당일날 거기 등산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드러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피해자하고 면식 관계에 있으면서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 선정을 해서 전부 DNA 채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DNA 딱 해서 돌리면 바로 DNA 채취한 놈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과자라든지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놈들은 전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나왔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유전자법, DNA법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네, 정확하게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거는 2010년도.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수감자라든지 전과자의 DNA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수사는 그거예요. 이것처럼 담배꽁초에서 DNA가 나오면 그 DNA를 도출을 해가지고 그 사건하고 연관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전부 선정을 해서 네. 그 사람들한테 DNA를 채취해가지고 담배에 있는 거하고 대조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한 게 1,054명.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1,054명 중에서도 발견된 꽁초에 나오는 타액하고 일치하는 유전자는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꽁초 2개 이외에도 2개가 더 있었어요. 하나는 칼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칼집인데 종이로 만든 칼집이에요. 네. 칼을 종이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만든 칼집. 종이가 약간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리 맞습니다. 다이어리를 찢어서 만든 칼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흉기가 하나. 그게 과도였습니다. 네. 과도. 그거는 현장이 아니고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구 형태 비슷한 곳, 네. 그쪽에서 과도 칼을 싸고 있던 종이가 발견된 겁니다. 칼을 들고 가면서 남들이 보면 불편하니까 다이어리 그 찢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칼 그 날을 이제 감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범행하고 살해하고 가방 갖고 가면서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도 버리고 씻으면서 그 칼집도 그 현장에 버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꽁초 2개, 과도 하나, 그다음에 그 과도를 싸고 있던 그 칼집, 종이. 예, 요게 이제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이렇게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4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었습니다. 2008년 당시에 CCTV가 있었어도 이 테이프 돌아가는 형태로 중복해서 돌아가는 형태니까 화소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2012년 전주에서 예. 수감되어 있던 절도 용의자가 예. 이 DNA와 일치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도둑놈. 이 도둑놈이 장미담배에 나왔던 DNA하고 똑같다. 네, 이 순간 범인 잡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DNA가 같을 확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DNA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정확도는 99.9999 16자리까지. 네. 99.99999 16자리까지가 정확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DNA는 이제 뭐 거의 100%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그놈은 전주에서 빈집털이를 하다가 구속된 놈이에요. 네. 권모 씨라는 그 당시에 53살 먹은 사람이 그 인적사항이 도출됐어요. 전주에서 빈집털이를 하다가 구속이 됐는데요. 이놈이 그 이전에 2009년도에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가 또 있어요. 네. 그거 플러스 절도 뭐 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던 놈이 권모 씨라는 53살 먹은 남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DNA가 담배꽁초하고 일치하는 거고. 근데 이제 경찰이 당연히 딱 붙었겠죠. 네. 이건 뭐 경찰 입장에서는 100% 범인인 거죠.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네가 그 당시 이 범행한 거 맞지 하니까 그놈이 한 얘기가 있죠. 나는 거기 간 적도 없고. 네. 그리고 형사님 그 담배꽁초에서 내 DNA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거기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나를 음해하려고 내가 피다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범행하면서 거기다 갖다 놨을 사실 그런 거 있기는 있거든요. 일선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 사례도 있어요. 네. 범행하러 가면서 아주 그것도 하나만 주워가면 좋은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 막 수집해가지고 엄청 주워다가 본인이 범행하는 현장에 쫙 뿌려놨어요. 그거 경찰은 하나하나 다 수집해갖고 DNA 분석해야 되잖아요. 마치 이놈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만월산이라는 현장에 9월 10일 날 간 적도 없는데 내 타액이 묻은 DNA 담배꽁초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갔다는 범인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내 타액이 묻은 건 인정하겠다 그건. 뭐 DNA가 과학이니까 거기서 나온 타액 내 거 맞을 거다. 그건 내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 간 적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서 핀 담배꽁초를 범인이 주워다가 거기 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경찰에서 입증해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권모라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좀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인천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딸도 조사를 했어요. 경찰이. 권 씨 친딸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 딸이 우리 아버지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네. 딸을 계속 성추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회사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권모 씨를 상당히 잘 봤나 봐요. 좋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딸을 아끼는 아빠고 그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권모 씨가 인천 지역에 살면서 절도 행각을 좀 꽤 많이 했는데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은 딸 학비를 위해서 도둑질하다가 우리 집 털다가 걸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쁜 뜻으로 말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친형이 있어요. 친형. 그 네. 친형은 동생 때문에 조카가 성폭행 당하고 집 나갔다. 그래서 형이 15년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 딸을 아이를. 그러니까 조카죠.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 이제 내가 키울게 형님에서 보내줬더니 한 집에 있으면서 딸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이놈 새끼 내 친동생이지만 나쁜 놈이다. 그 바람에 딸도 가출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말이 막 상반되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이 그 권모 씨의 어떤 행태였고요. 어떻게 하면 나온 증거들에 대해서 더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가 칼이었고 그때 하나가 칼집이었는데 그 칼이 여기 앞에 부러져 있어요. 네. 근데
부검한 소견으로 보면은 갈비뼈에 부딪혀야 맞습니다. 이게 칼끝이 부러지는데 실제로 발견된 소견으로 봤을 땐 갈비뼈를 찌른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행 상황으로는 칼이 부러질 확률이 적다라는 게 부검의 소견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딸이 뒤집습니다. 이 칼은요 집에서 쓰던 칼이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네. 하나 더 나아가면 배수구에서 발견된 과도와 그것을 싸고 있던 다이어리 속지. 다이어리 그 중간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칼을 쌌거든요.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딸의 다이어리예요. 네. 예. 가출한 딸의 다이어리입니다. 더욱이 그 딸이 이 다이어리는 내 다이어리라고 증언을 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학원에서 나온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팔 수 맞습니다. 있는 다이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게 아닙니다. 네,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거 맞고 이건 아빠가 가져간 게 맞다라는 것을 딸이 증언을 하죠. 그리고요, 권 씨가 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그 전주에서 구속될 때 자기 소지품을 가져가서 이제 맡겨놓잖아요. 네. 그 영치품 중에서 찢어진 다이어리 속지하고 맞는 게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이어리 속지가 그 당시에 배수구에서 발견됐던 다이어리의 속지인 것을 경찰이 밝히게 되고요. 결국은 이거는 명백히 이 범인 이 권모 씨가 그 사건의 범인일 거라고 판단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그동안 전과 저질렀던 그러니까 범죄 저질렀던 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10년 전에 인천 문학산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강도 행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범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정황이 담배꽁초, 그다음에 과도, 그다음에 그 칼을 싸고 있던 다이어리 속지 이런 거 등등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맞는 것 같은 거죠. 첫 번째는 이 피의자가 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죄 무죄가 나와요. 예, 무죄 나옵니다. 네, 근데 또 2심할 때 수사의 방향들을 더 촘촘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항소하고 재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수사관들이 한 게 뭐냐면 9월 10일 날이죠. 그때 만월산 그 사건 당일의 일기 상황을 체크해요. 07시경에 그 꽁초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7시경에 발견된 거를 착안해 가지고 일기 상황을 체크를 했더니 그날 만월산의 일기는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슬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그 며칠 전에는 비가 또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담배꽁초는 피해자가 죽기 직전에 거기 버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담배꽁초를 버렸거나 어디서 주워다가 거기다 뿌렸다면 그거는 젖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 이슬이 많이 내렸으니까. 그렇다면 시체가 발견된 07시 전후에서 장미담배를 피운 게 맞는 거죠. 피해자 남 씨하고 범인이 같이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담배 가게를 찾죠. 또 피고인이 과연 그러면은 장미담배를 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탐문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담배를 즐겨 피느냐. 네. 이거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지고 주로 담배 가게 거래하는 담배 가게 주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이 권모 씨는 늘 장미만 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담배 가게 주인은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어요. 맞다고. 저 사람은 늘 우리 담배 가게 와서 장미만 사간다고. 그리고 이 주변에 탐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 사건 전후쯤에서 그 살고 있던 집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또 회사에서도 갑자기 안 나오고 자취를 감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중에 집주인이 그 명의 이전 소송까지 해서 짐을 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사람 행적 자체도 수상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살인했잖아요. 2008년 9월 10일 날. 네. 살인한 이후에 즉시 어디로 가냐면 천안으로 가요. 천안으로 피신했다가 천안에서 또 거기 절도 행각 하다가 전주로 간 겁니다. 네. 전주로 가고 또 거기서 절도 행각을 하다가 검거돼 가지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일련의 도피 행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놈은 뭐라 그랬냐면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내 DNA하고 일치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현장에 갔다는 걸 니들이 입증해라. 계속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 이 동선을 대면서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막 대는 거죠. 그 바람에 경찰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항소했으니까 전주교도소에서 이제 인천교도소로 이감이 돼요. 항소하면. 네. 그래서 인천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겨우 자백받으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는 인정해놓고 법정 가면 또 아니라고 번복해요. 번복하죠. 네. 그때 항소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만났고 그때 담배가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목격자가 그 당시에 본 사람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칼집에 사용된 종이는 그 피고인의 딸 다이어리 속지가 맞다. 따라서 당일날 흉기 사용을 했던 거는 명백한 것 같다고 이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해하는 현장을 본 사람도 없고요. 담배꽁초를 피다가 거기다 버리는 걸 본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범행을 직접 하는 어떤 직접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네. 단지 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 거기서 떨어진 그 배수구에 칼과 그 다이어리 속지가 발견된 거 이외에는 직접 증거는 없어요.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한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왜 과학적 증거인데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직접 증거예요. 정황상으로 이 사람이 맞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거나 추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없거든요. 대신 과학적 증거라든지 DNA 지문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일 확률이 높은 거지 딱 언제나 그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고 정황 증거예요. 네. 근데 이 사건 수사에서 정말 잘한 거는 일기 상황 체크한 거예요. 이슬이 많이 내렸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락하고 연계하잖아요. 네. 사건 수사할 네. 때. 그래서 마른 담배꽁초기 때문에 살해 당시 7시경에 담배 피고 즉시 버리고 간 것.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게 명백하고 그러면 그 DNA 한 사람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 거면 이건 범인인 거죠. 네. 거기에다가 자기 딸의 다이어리 속지가 뜯은 거하고 일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고 집에 있던 과도 부러진 거 그것도 딸의 증언에 의해서 맞고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 즉 말하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된 아주 특이한 살해 사건입니다.